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업계를 뭐랄까 정말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는 회사죠. 레모네이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레모네이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회사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사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이 회사가 인공지능, AI하고 또 행동경제학,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기존 보험 시장의 판을 흔들었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맞습니다. 어쩌면 보험에 대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 이걸 완전히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레모네이드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고객 경험은 놀랍도록 좋게 만들고 또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모네이드 이야기는요, 이게 단순히 보험회사가 기술 좀 잘 쓴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보험이라는 산업 자체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하고 보험사 사이에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한 관계라던가. 그렇죠. 약간 불신 같은 거. 네, 불신, 그리고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느린 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시도예요. 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기술은 또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잘 녹여냈는지, 이런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레모네이드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그 당시 보험 시장이 어땠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죠. 솔직히 우리 보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랄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딱딱하고 어렵고. 네, 복잡한 서류 엄청 많고 뭐 하나 처리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맞아요. 기존 보험사들은 아무래도 오래된 시스템이나 어떤 규제 같은 거에 좀 묶여 있었죠. 그래서 진짜 혁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 시스템 조금 개선하는 정도?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당시 혁신은 약간 주변부에 머물렀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뭐 자금 지원이나 뭐 부서 간 협력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IT 인프라도 너무 낡아서 변화의 발목을 잡았고요. 또 고객 경험보다는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아, 고객보다는 회사 편의 위주로 돌아갔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때로는 고객하고 보험사가 서로 이익을 놓고 약간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기존 회사들은 핵심 시스템을 좀 현대화하는데 자원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웠죠. 겉으로는 디지털 전환한다고 했지만 실제 고객 경험은 별로 안 바뀐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바로 그런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2015년에 기술 업계 베테랑 두 분이죠. 다니엘 슈라이버하고 샤이 위닝거. 이분들이 레모네이드를 딱 설립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보험업계 경험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걸까요? 보험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잊어라. 네, 아주 강렬했죠. 핵심 전력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AI, 행동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딱 이 세 가지.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축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공익기업, 그러니까 퍼블릭 베네핏 코퍼레이션, 그리고 빅콥 인증.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는 그냥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줬고요. 네, 그 점도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보험 상품 개발부터 판매, 관리, 나중에 보상까지 이 모든 걸 직접 다 하는 풀스택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풀스택 모델.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왜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초기 자본 부담은 훨씬 크거든요. 근데 보험의 전체 가치 사슬, 그러니까 상품 설계부터 고객 응대, 보험금 지급까지 전부 다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냐면 고객 경험을 아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AI 같은 혁신 기술을 정말 회사 전체에 아주 깊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상품 팔아주거나 뭐 일부 기능만 대신하는 그런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런 MGA, 매니징 제너럴 에이전트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죠. 근데 그 풀스택 모델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요.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었을까요? MJ 모델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훨씬 안전했겠죠. 만약에 AI 기술이 기대만큼 안 나왔거나 고객 반응이 그냥 그랬다면 회사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아마 창업자들은 기존 보험 시스템의 그 비효율성, 그리고 낮은 고객 만족도, 여기서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봤을 거예요. 아, 문제 속에서 기회를?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부분적인 개선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즉각적이고 투명하고 또 사랑받는 보험, 이걸 실현하려면 풀스택 모델밖에 없다고 본 거죠. 과감한 결단이었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 베팅은 성공했어요. 초기 시드 투자가 1,300만 달러였는데 불과 4년 만에 총 4억 8천만 달러. 이 정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에 확신을 얻었죠. 와, 4억 8천만 달러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컵 인증도 그냥 마케팅 구호가 아니었어요. 이따 설명드릴 기브백 프로그램하고 실제로 딱 연결되면서 진정성을 더하고 고객 신뢰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레모네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고객 후기들을 보면 막 충격적으로 훌륭하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다, 이런 극찬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웹사이트에도 착한 가격, 큰 마음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 모든 마법 같은 경험의 중심에는 그 AI 챗봇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AI 챗봇이 핵심입니다. 마야라는 챗봇은 90초 만에 보험 가입을 끝내주고 또 짐이라는 챗봇은 보험금 청구를 처리한다고요? 사례 연구에 나온 거 보니까 979달러짜리 캐나다 구주 재킷 분실권. 이게 진짜 단 3초 만에 승인되고 지급됐다고요? 네, 3초. 저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와, 3초라니. 바로 그 속도와 간편함, 그게 레모네이드 경험의 핵심인 거예요. AI 챗봇 마야와 짐은 단순히 뭐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가입, 계약 변경, 청구 접수, 그리고 처리까지. 고객 여정의 상당 부분을 그냥 자동화해버린 겁니다.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 높이는 데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데 썼다는 점이죠. 경험의 재창조. 네. 특히 그 보험금 청구 경험 CLX 팀이라고 있는데 이 팀의 목표가 충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투명성, 공감 이런 걸 강조하고요. 심지어 고객 입장에서 회사를 대변하는 클레임 옹호자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와, 고객 편에서 싸워주는 역할까지요? 네.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지루하고 불투명하고 때로는 막 고객을 잠재적 사기꾼처럼 의심하는 듯한 그런 청구 과정과는 정말 180도 다른 접근이죠.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요, AI 챗뿐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보험금 청구 같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계화만 얘기해야 한다면 뭔가 좀 불안하거나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혹시 AI가 놓치는 부분이나 뭐 예상치 못한 오류 같은 건 없을까요? 인간적인 접점이 아예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었을까요? 네, 실제로 레모네이드도 100% 자동화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AI 짐이 처리하기 어려운 좀 복잡하거나 예외적인 청구권들이 있잖아요. 네,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간 전문가 팀이 개입해서 처리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그냥 초고속으로 처리해버리고 사람은 좀 더 복잡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역할 분담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군요. AI와 인간의 협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레모네이드는 처음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됐잖아요. 그래서 기존 보험사들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다르다. 네, 슈라이버 CEO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수백 배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 데이터가 단순히 AI 챗봇, 똑똑해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또 쓰이나요? 보험 인수심사,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이죠.
그리고 가격 책정, 특히 아주 중요한 보험 사기 탐지 시스템, 이걸 고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사기 탐지에도요? 네, 이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능력 덕분에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빠른 지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결국 경쟁력이네요. 맞습니다. 기존 보험사들은 오래된 시스템하고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걸 통합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레모네이드의 큰 강점이죠. 그렇군요. 기술과 속도 외에도 레모네이드가 또 강조하는 축이 있었죠. 바로 사회적 영향력. 네, 맞아요. 기브백 프로그램.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부백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창의적이죠. 고객이 가입할 때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비영리 단체를 고르고 연말에 레모네이드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실제 나간 보험금이랑 운영 비용을 다 빼고 남은 돈, 이거 언더라이팅 수익의 최대 40%를 고객들이 골랐던 그 단체들에 기부하는 방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40%까지요. 자료 보니까 기부액도 매년 엄청 늘어서 2019년에는 63만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Teach for America, ACLU, 유니세프, 미국 적십자사 되게 다양한 곳으로 가네요. 네, 이 기부백 프로그램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에요. 그 안에 행동 경제학적인 통찰이 아주 잘 녹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영리합니다. 행동경제학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잖아요. 네, 그렇죠. 감정이나 편견의 영향을 받죠. 바로 그거죠. 레모네이드는 그걸 활용한 거예요. 전통적인 보험 구조에서는 고객이 보험금을 타가면 보험사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관계였죠. 네, 4번 가져가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 기부백 모델에서는요. 만약 내가 보험금을 좀 부풀려서 청구하면 나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가입자들이 선택한 내가 응원하는 그 자선단체로 갈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미묘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더 타가면 기부금이 준다. 네, 이게 보험사하고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딱 일치시키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보험 사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거 정말 기발한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사기를 100%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넛지, 그러니까 옆구리 쿡 찌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넛지 효과. 동시에 특히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고객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아, 이 회사는 좋은 일을 하는 착한 회사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아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나 감성적인 유대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비콥 인증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콥 인증과 더불어서 레모네이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하면 내가 응원하는 단체 기부금이 줄어든다니.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운 레모네이드, 실제 성과는 어땠을까요?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정말 가팔랐죠. 직원 수가 1년 만에 2배로 늘고 가입 가구 수도 42만 5천 가구를 넘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연간 반복 매출, AR한 성장 그래프 보셨죠?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그래프는 정말 인상적이죠. 2017년 1분기에 80만 달러였는데 2019년 3분기에는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1억 4,400만 달러.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그렇습니다. ARR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경험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한 거네요. 네, 고객 만족도 역시 아주 높았어요. 고객 리뷰 기반 평가 사이트인 클리어슈어런스, 여기서 세입자 보험 부문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추천 고객 지수, NPS라고 하죠. 이것도 70점을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70점이요. 보통 보험사들은 NPS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요? 네, 훨씬 낮습니다. 기존 보험사 평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초기에 손해율 있잖아요.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 이게 166%까지 치솟았던데요? 아, 네. 그거 보셨군요. 이건 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다는 뜻인데 괜찮았던 건가요? 회사가?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초기 높은 손해율은요. 신생보험사,
특히 레모네이드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아, 예상했던 거다. 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또 AI 기반의 언더라이팅 모델이 점점 정교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추세입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AI 시스템이 학습하면서 손해율이 꾸준히 개선됐어요. 그래서 2019년 4분기에는 73%까지 안정화됐습니다. 아, 166%에서 73%까지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건 레모네이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물론 73%도 업계 평균보다는 아직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 빠른 성장 속도랑 높은 고객 만족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관리 능력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스토리에 항상 그렇듯이 도전 과제는 없었을까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항상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었죠. 제티나 히포 같은 다른 인쇼테크 스타트업들이 비슷한 모델과 또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빠르게 추격해왔고요. 아,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았군요. 네. 그리고 기존의 그 거대 보험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도 막대한 자본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에 막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공룡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혁신하고 차별화하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세입자 보험이나 주택보험 외에 반려동물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 라인으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였고요. 할 일이 많았네요. 네. 실제로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 그러니까 2020년 초 기준으로 보면 약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IPO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상장 준비 중이었군요. 네, 이건 더 큰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이 있었겠죠. 여기에 더해서 그때 막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이것 역시 레모네이드의 앞날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했겠네요. 오늘 우리는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어떻게 AI, 행동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가치, 어쩌면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요소들을 아주 영리하게 엮어서 보험산업의 신선한, 아니 어쩌면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90초 만에 가입하고 3초 만에 보험금을 받는 경험이라니 보험금 청구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레모네이드의 이야기는 확실히 기존 보험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보험 산업 전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레모네이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디지털 네이티브로 시작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으로 쌓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의 힘. 그렇죠. 기존의 대형 보험사들이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른다 해도 과연 레모네이드처럼 데이터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조직의 그 민첩성이나 학습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레모네이드가 구축한 그 데이터 해자, 그러니까 데이터로 만든 성벽 앞에서 계속 고전하게 될까요? 이건 정말 지켜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레모네이드가 보험에 적용했던 원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투명성이라던가 기부백 프로그램처럼 고객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 또 AI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경험을 개선하는 것. 네네. 이런 원칙들이 꼭 보험에만 적용될까요? 금융이나 의료, 교육처럼 변화가 좀 더뎠던 다른 전통적인 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산업의 어떤 문제를 이런 레모네이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다음 탐구를 위한 씨앗으로 한번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